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서적 이혼에 실패한 부부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서적 외도가 위험하듯이 이혼도 정서적 이혼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정서적 이혼 실패 사례 하나를 먼저 소개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상처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감정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혼은 성사되었죠. 두 사람은 각각 생각했습니다. 이혼만 하면 불편한 감정, 불쾌한 감정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도 부부 사이에 있었던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감정, 섭섭한 감정, 서운한 감정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죠. 이혼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한편 부부에게 미성년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이에 대한 친권은 남편이 가지는 것으로 합의했죠.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높아심이 있었지만 이건 역시 다투고 싸우기 싫어서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아이를 위해 보험 하나를 가입하려고 아내가 준비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빠의 동의가 필요했죠. 이에 아내는 아이를 통해 아빠에게 보험 가입을 위한 동의를 구했는데요. 아빠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이에 대한 감정보다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아이가 볼모가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이혼에서 법적 이혼은 쉬울지 모르나 정서적 이혼이 되지 않으면 그 악영향은 자녀에게 미칩니다. 사례처럼 부부의 감정 처리 부족이 자녀를 사이에 두고 감정 노동으로 이어지죠. 결국 피해자는 자녀가 되는 셈입니다. 정서적 이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은 다양합니다. 미안한 마음, 측은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도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정서적 이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후 분노가 멈추지 않고 자존감은 떨어지며 삶에 대한 의미와 만족이 없습니다.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고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감이 삶을 지배하죠. 저는 외도, 가정폭력, 중독, 처월드, 시월드 갈등, 자녀 양육과 훈육 갈등, 성격 차이, 성적 차이,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이혼하겠다는 분에게 결혼 못지않게 이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정서적 이혼을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자립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한 분은 이혼 후 정서적 이혼을 하지 못할 경우 이혼 후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아진 자존감은 회복되지 않으며 회복 탄력성은 약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죠. 이때부터 삶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외로움과 고독감, 버림당한 느낌을 감당치 못하는 분은 술을 친구 삼아 수렁으로 들어가죠. 이런 분이 자녀를 키울 경우 자녀는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자존감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장래에 저런 모습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불행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정노동에 시달리기도 하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혼을 계획하거나 이혼한 분이 전화해서 이혼 후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에게 노하우를 묻죠. 저는 이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혼 후 이혼 전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요. 이혼 후 이혼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자녀에게 진정 잘하는 것인데요. 많은 부부가 이혼 후 정서적 이혼을 하지 못해 자녀에게 전 배우자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에게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죠. 이에 이혼 후 삶이 이혼 전보다 더 나은 삶, 더 성숙한 삶을 보여준다면 자녀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말해드립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 처리, 즉 정서적 이혼을 하지 못할 경우 이혼자의 삶은 개선되거나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혼이 삶의 독이 되죠. 처음에는 전 배우자를 욕하고 비난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은 자존감 낮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을 자녀에게 노출했을 때 자녀의 자존감 역시 하락하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정서적 이혼을 잘해야 합니다. 정서적 이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혼 과정에서 주고받은 상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치료를 통해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향상하고 이혼을 통해 생긴 다양한 감정과 피해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이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희망 고문이자 착각을 현실로 믿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는 경향도 있지만 반대로 기대와 희망의 긍정 편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혼이죠. 이혼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때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기대와 희망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부부관계도 익숙함이 있기에 이혼 후 외로움, 고독감, 유기감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삶의 과제가 생기죠.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이미 이혼하셨나요? 그렇다면 정서적 이혼을 준비하셨나요? 정서적 이혼에 성공하셨나요? 만약 아니오란 답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정서적 이혼에 대한 준비 혹은 정서적 이혼과 관련된 치료를 받으세요. 이혼은 자유이지만 이혼 후 삶에도 감당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이혼은 결과적으로 후회와 좌절, 상실과 실망을 불러옵니다. 부디 이런 점을 잘 인지하시고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은 받아보시고 이혼 선택과 결정, 판단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